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IS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2080입니다. 제가 한참 2차전지 관련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PNT라는 기업을 알아보면서 CIS도 알게 되었었는데요. 장비 관련 종목으로 알려진 CIS가 최근에는 이런 배터리 이슈 관련해서 장비가 아닌 소재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슈부터 본질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매출은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벤처기업 성장하듯이 250억대의 매출이 1000억대까지 2년 만에 4배나 성장했는데요. 다만 매출의 급격한 성장과는 별개로 이익의 경우에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9년에서야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의 여파가 있었다고 봐야 할 듯한데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의 경우에도 줄어든 것과 함께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제서야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타이밍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CIS는 기본적으로 장비업체인데요. 소위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장비 부문에 속하는 것이 바로 CIS입니다. 주요 장비가 2차전지 극판을 생산하는 롤프레스 등인데요. 하지만 최근 주목받은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배터리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물론 과거에도 배터리 관련으로 주목받긴 했지만 그때는 배터리의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는 배터리 장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배터리의 소재,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의 이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CIS가 전고체 전지의 핵심 소재인 고체전해질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는 것에 언론이 주목을 시키고 있는데요. 기존의 연구를 보게 되면 고체전해질 관련 연구에서 CIS가 주관기관을 맡아서 개발에 착수했었고 그 중에서 CIS는 양산화 공정 개발을 담당했고 KTI 같은 경우에는 신규 소재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역순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재조립해보게 되면 정부 과제를 통해서 CIS와 KTI가 고체전해질 관련 공동개발을 진행을 했고 이 중에서 소재 관련 부분에 관한 내용을 CIS가 기술 이전받는 것을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가 하는 것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술 이전으로 CIS가 장치 산업에서 소재 산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왜 주목받는지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터리에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액체 전해질 배터리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충전 시간은 길고 용량이 작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발화점이 낮다는 것이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어서 폭발 위험성이 낮고 충전 시간이 짧은 데다가 성능은 뛰어나서 부피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개발 단계에서는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CIS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죠. 이 같은 분야에 글로벌에서 난다긴다 하는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었는데 일본의 도요타 등과 함께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관련 투자자들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퀀텀스케이프, 여기에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함께 투자한 솔리드 파워까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CIS가 얼마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CIS의 본질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CIS는 스펙 상장한 경우라는 것을 앞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019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별다른 종속회사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사업 목적을 2차전지 제조 설비와 함께 자동화 설비 설계 제작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치 산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와 함께 주요 사업 품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리튬이온 전지 장비가 주요 사업 품목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코터, 캘린더, 시터, 테이프 라미네이터, 그리고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터의 경우에는 전극을 제조하는 공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코팅을 하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롤프레스라고도 불리는 캘린더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눌러서 밀도를 높이고 일정 형태의 모양으로 틀을 잡기도 하는 아병 공정의 장비가 롤프레스라고 볼 수 있고 시터의 경우에는 전극 제조의 마지막 공정으로 원하는 크기로 절단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이프 라미네이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테이프를 붙여주는 공정인데 원통형 전지 공정에서만 작용되는 장비입니다. 이 같은 제품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롤프레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50%에 가까운 45% 수준의 매출이 롤프레스를 통한 매출이고 그 외에 주요한 제품으로는 시터나 코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시간의 흐름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좀 길게 살펴봤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특정 제품의 매출 성장 주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매출이 높아진 것인데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던 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2017년 대비 4배가 넘는 매출 성장을 이루었고 시터의 경우에는 무려 20배가 넘는 매출 성장, 코터의 경우에도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단가였는데요. 전체 수량을 보더라도
경우 2017년 대비 매출이 4배 가까이 성장한 데 비해 수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을 보더라도 롤프레스도 수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매출은 4배 이상 뛰었고요. 시터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포토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계 하나당 단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제품 이익률이 좋은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숫자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해했던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요.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볼 때 단순히 기사에서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2019년 기말의 사업보고서에서도 언급된 수준이니까 앞에서 확인한 2021년의 기사는 사후 자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것을 단순히 글로만이 아니라 연구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에 기사에서 언급되었던 연구 내역이 고체 전해질 관련임을 밝히고 있는 것과 함께 이에 관한 특허도 2020년 1월에 이미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의문이 든 것이 이 같은 연구 실적의 경우에는 ETRI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전달된 내용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실제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장치 산업에 임했던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소재 산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CIS가 최근에 소재 산업 관련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적어도 최근 채용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소재 산업 관련된 내용은 크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 과정까지만 보게 되면 ETRI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양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 활동이 필요할 것이고 양산을 위해서 생산 등의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활동이 필요할 텐데 외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좀 아쉬웠는데요. 여기에 이어 2019년 사업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신규 분야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지도 않아서 의문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원의 변동이었는데요. 임원 중 2020년부터 합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홍승준 님인데요. 기술연구 임원입니다. 일반적 조직 내 상황을 보자면 현재 김한준 님이 기술연구에서 가장 상위 직급으로 확인되고 연구소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로 봤을 때 10년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을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것. 게다가 홍순중 님이 근무했다고 하는 탑전지 역시도 배터리에서 나름 색깔을 드러낼 만큼 진행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고체 전해질 관련해서는 외부 기술을 도입하고 임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분명하게 시도는 하고 있으나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만큼 속도에서도 무시할 수 없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진행사항이 혹시 있는지는 이후 분기보고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전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매출액은 앞에서 본 것처럼 크게 상승했는데 18년에만 160%, 19년에는 230% 이상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보여지는데 매출 원가율 역시 낮아졌습니다. 85% 수준의 매출 원가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다만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수량 대비 매출 가격이 높아진 만큼 이익률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적어도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매출 원가율도 줄긴 했는데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을 보게 되면 더욱 크게 감소했습니다. 18년까지 30-40% 수준의 비율이 19년에 5%로 뚝 떨어졌는데요. 줄어든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일단 대손상각비가 100억대에서 2019년에는 오히려 환입을 통해 플러스 30억 수준이 기록된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감소했다기보다는 인력 충 등으로 인한 급여나 여비교통비 등 일부 계정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요하게 영향을 기존에 끼쳤던 것이 대손상각비인데 이 대손상각비라는 것이 물건을 판다고 하고 실제 매출 채권 그러니까 매출을 인식하기까지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용이 대손상각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2018년까지 꽤나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는 대손상각비만 100억이 넘어서 영업손실이 엄청 났던 데 반해 19년에는 이 같은 요인도 없고 매출도 올라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도 크게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기타 활동에서는 매출 규모 등에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졌고요. 이 같은 결과로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10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은 증가했는데 이익이 났던 19년보다 18년에 훨씬 더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18년에 크게 늘어난 자산은 유형자산이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의 기사인데 2020년 기준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에 이 공장을 준공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투자를 통해서 유형자산이 늘어난 것인데 이 기사를 통해 또 다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인데요. SBI 그러니까 금융권이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긍정적 파트너로 지속될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숫자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산의 증가가 유형자산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었다면 자산이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 같은 자산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채의 증가는 전환사채의 증가와 함께 기타 유동부채의 증가가 기여했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전환사채는 2019년에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옮겨지면서 유동과 비유동의 비율을 바뀌긴 했습니다. 이같이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데
때 부채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로 보게 되면 17년에도 100%가 넘긴 했지만 19년에는 200%가 넘었는데요. 다만 18년보다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19년에는 자본 총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스러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최근의 숫자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규 설비 투자 계획을 2020년에 가지고 있었고요. 매출의 구성에서는 여전히 롤프레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 2019년보다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 상황을 보게 되면 앞에서 확인한 대로 SBI의 계열사가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 SBI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숫자를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산에서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유형자산의 증가가 컸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자산의 증가가 기말보고서에서는 부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었지만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부채는 조금 증가한 수준이긴 한데 자본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영향은 자본잉여금이 늘어난 영향이고요. 이같이 자본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기존의 부채에 있던 전환사채 등이 자본으로 전환된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것을 손익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손익을 보게 되면 19년까지는 매출이 오르면서 재무제표에 끼치는 영향이 컸다면 20년에는 자본의 변동이 컸을 뿐 매출은 긍정적이지 못했는데요. 누적 기준으로도 분기 기준으로도 모두 줄었습니다. 3분기에 매출이 더욱 크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원가율로 보자면 20년 3분기에는 무려 70% 수준에 달하는 원가율로 원가의 부담을 줄이긴 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도 원가율은 좋아졌는데요. 이 같은 영향으로 매출의 감소에 비하자면 매출 총이익의 감소는 작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판관비는 늘었습니다. 금액도 늘었고 비율도 늘었는데요. 매출이 늘었지만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이익률 10% 이상, 3분기에는 20%에 달하는 수준으로 제조업치고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리스크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3분기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무려 90억 이상 발생했는데요. 금융수익도 적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에 비하자면 굉장히 높은 비용인데 분기보고서라서 자세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추정을 하고자 하더라도 딱히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는데, 어떤 내용일지는 기말보고서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쨌거나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영업이익까지 잘 관리되어 오던 숫자가 당기순이익에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당기순손실 마이너스 30억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CIS를 지금까지 확인한 것을 토대로 정리해보게 되면 단기간에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실제 제품에서도 눈에 띄는 가시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성장이 고부가 가치라고 보기에는 원가율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았고, 장비에서 안정화될 만한 시점에 코로나와 같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장비와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인 전고체 전지의 소재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었든 놀라운 의사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표면적인 매출과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나 알 수 없는 금융 비용, 장비에서 소재로의 확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발목을 잡긴 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일단 길게 보면 최근에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수준이 최고의 주가 수준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핫했던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더 크게 오른 종목입니다. 아마 미국의 퀀텀스케이프 관련 종목으로 분류된 것이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엄청나게 몰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퀀텀스케이프라는 것 자체가 외국발 이슈인데다가 테마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꽤나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분명히 기업의 방향에서도 장난을 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어느 정도 먹혔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업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런 장난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 이 시작점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구현해 나갈 때쯤에는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어느 정도 높아진 주가를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 영상은 CI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정보에 느릴 수밖에 없는 저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같은 대응을 위해서 기존 정보인 오늘의 영상이 투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수익 추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